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음체계, 의문체계 중에 모음체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모음체계는 크게 모음의 개념과 모음의 종류, 그리고 각 종류에 해당하는 체계들을 우리가 분석적으로 한번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모음의 개념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의 개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자음의 개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음의 개념 어떤 개념이었죠? 발음을 할 때 조음 기관에서 방해를 또는 장애를 받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모음은 뭐냐라고 하면 조음 기관에서 방해를, 자, 자음과 다른 점이 나오죠?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소리들을 우리는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모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음의 종류 중에 우린 단모음이라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단모음은요, 자, 발음을 할 때 입의 모양이라던가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어떻게 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음들을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과 반대로 이중모음이라고 불려지는 녀석들은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모음의 공통적인 요소들은요, 발음을 할 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가 없다는 거, 이중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모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모음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반모음 또는 활음이라고 불려지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이 반모음은 일반적인 단모음과 이중모음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온전한 모음이 아닌, 완전한 또는 온전한 모음이 아닌 모음이고, 발음을 할 때 위치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미끄러지듯이 발음되는 모음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도대체 저 녀석은 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신데요. 자, 이 반모음을 설명하기 위해선 무엇과 연관을 지어봐야 되냐면 바로 요 이중모음과 연관을 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모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이중모음을 만드는데 쓰이는 수단이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중모음의 체계를 배울 때도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요. 간단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중모음 중에 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반모음 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반모음은 뭐냐? 혼자서 쓰일 수는 없어요. 온전한 모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립적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발음을 할 때 위치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이 하면서 아로 금방 넘어가야지만 야라고 하는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야, 이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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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발음되는 모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반모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모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음의 종류 중에서 단모음과 그 다음에 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음절이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한 글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절 그러면 몇 음절로 돼 있냐? 2음절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글자를 원래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요 아자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요 앞에 있는 이응, 이건 자음이지만 실제로 이응이 첫 소리로 들어가는 말은요, 묵음이라고 소리값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할 때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음운으로 돼 있냐? 그러면 아라고 하는 하나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모음이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중 모음 중에 하나죠. 어떤 게 있느냐? 야호, 우리 산에 올라가면 외치죠. 야호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앞에 여기 있는 이응은 묵음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음절을 이루는 음운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야라고 하는 요 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혼자서 충분히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음 중에서 반모음만큼은 혼자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음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꼭 뭐를 필요로 한다?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모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반모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모음의 종류를요 하나씩 한번 체계적으로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단모음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보이시죠? 표가 보이시면은 우리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몇 가지였죠? 그렇죠. 두 가지죠. 조음의 위치, 방해받는 기간의 위치와 방해받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혀의 앞뒤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혀의 앞뒤, 혀의 앞에서 시작하느냐, 혀의 뒤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이 평평하게 되느냐 아니면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순과 원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혹시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줘 볼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 혀의 높낮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혀가 발음을 할 때 위에서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제일 아래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혀의 높낮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높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거를 우리가 중모음, 외우기 너무 어렵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모음의 분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혀의 앞뒤 뭐로 나눈다고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혀의 입술에 따라서 이번에 뭘로 나누죠? 평순모음과 원순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각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전설모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혀끝이 앞으로 나오는 단모음이라는데 우리가 소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전설, 설자가 혀설자잖아요. 전설, 혈의 앞에서 난다 이런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이라고 하는 발음을 한번 해보자고요. 혀의 앞에서 소리가 시작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후설모음은 뭐냐? 혀끝이 뒤로 움츠러드는 단모음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소리의 시작이 혀의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이 발음 해봤죠? 이번엔 발음을 해봅시다. 소리의 시작이 혀를 중심으로 앞에서 또는 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엔 입술 모양에 따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입술 모양이 첫 번째는 평평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평순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입술 보이시나요?
어때요? 입술을 평평하게 펴는 단모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원순입니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게 있죠? 섹시하니? 그렇죠? 선생님 입술 어떻게 됩니까? 동그랗게 말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 입술이 평평해지는 걸 평순, 입술이 둥그레지는 걸 원순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엔 혀의 높이에 따라 한번 가볼까요? 요건 간단하게 갑시다. 자, 고모음은 혀의 끝이 가장 높이 있는 거고요. 중모음은 혀의 끝이 중간에 와 있는 거고, 여기 이런 오타를, 그쵸? 이건 저모음이 되겠죠? 자, 저모음은 혀의 가장 끝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혀가 위에서부터 중간 저모음으로 점점점 내려온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선생님이 특징을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요. 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입이 벌어지는 정도 있죠. 뭐가?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요. 내려올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모음의 분류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봤었죠. 자, 기준이 몇 가지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준이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습니다. 어디였죠? 혀의 앞뒤 위치, 그 다음 입술의 모양, 마지막으로 혀의 높낮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엔 모음 중에서 이중모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모음은 체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중모음의 체계라고 불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먼저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반모음에, 되셨나요? 반모음에다가 뭐가 붙는 겁니까? 단모음이 결합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0가지 단모음을 봤었죠? 반모음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모음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모음이 되겠습니다. 이모음.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오, 그리고 우모음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나 오, 우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오냐면 단모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반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과서나 교재에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위에 이런 식의 표기를, 반달 모양의 표기를 많이들 해줍니다. 이 표기는 무슨 표기냐? 이것은 단모음이 아니라 뭐다? 이중모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 선생님 이거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붙은 건 뭐다? 반모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반모음과 단모음은 엄연히 다른 모음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중모음을 분류했을 때 이 계열의 이중모음, 다시 말하면 반모음 이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모음에는 어떤 것들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7가지가 보입니다. 어떤 애가 있죠? 야, 여, 요, 유, 예, 의 이렇게 7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누었을 때요. 자, 야부터 예까지는 이 6가지는요. 반모음 이가 단모음의 앞에 붙어 있죠. 이, 아, 야, 야, 야. 그렇죠. 이, 이어, 이어, 여 이런 식으로 다 앞에 붙어 있는데 요 음한, 유일하게 음한 반모음 이가 어디에 붙어 있다? 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하셨나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향식 이중모음 이렇게 부르고요. 요 음한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있다 그래서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 계열의 이중모음은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한 나머진 상향식이고 음한 하향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오우와 관련된 이중모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우는요. 여기 와 라고 하는 말이 보이시죠? 그리고 왜, 그리고 워, 그리고 왜 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4가지가 대표적인 녀석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도 전부 상향식 이중모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반모음인 오가 와와 왜는 앞에 붙어 있고 뒤에 단모음이 결합되어 있고요. 우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단모음이 결합된 형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이중모음 체계와 이중모음의 분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지만 우리 뒷강에 나오는 이제 음운 변동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분을 해서 음운 변동을 잘 외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음운 체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늘 했던 이 시간에 했던 모음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자음이라든가 음운의 개념, 분류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익히셔야지만 음운 변동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